제가 아침마다 유튜브를 접속해서 영상에 대한 댓글 혹은 좋아요, 구독을 보면은 굉장히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댓글 혹은 좋아요,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꼭 해줬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고선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볼 때마다 화면 안에 어떠한 배너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혹은 동영상 오른쪽 편에, 이거는 PC에만 해당하는 건데, 동영상 오른쪽 편에 사각형의 배너 광고가 노출이 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두 개의 배너를 이용을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직접 캠페인을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광고 영역이 어떤 곳에 노출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유튜브 광고 형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유튜브 광고는 이 상단에 있는 두 가지 광고예요. 하나는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버레이 광고. 내가 보고 있는 영상 위에 지금 빨간색 표시 박스 보이시죠? 이만한 배너가 뜨게 되는 광고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오른쪽 편에 사각형의 배너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개는 모바일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둘 다 이제 PC에서, 데스크톱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각각의 배너 사이즈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는 배너를 미리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작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은 동적 광고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사용자에 맞게 배너 광고가 텍스트가 변하고 뭐 이미지가 변하고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방식이에요. 실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광고가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 나오는 배너 보이시죠? 여기가 오버레이 광고에 해당하는 배너이고요. 여기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광고가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유튜브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그리고 오버레이 광고, 이 두 가지의 유튜브 광고를 직접 캠페인을 집행해 보겠습니다. 구글 에즈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캠페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눌러보시고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있죠? 새 캠페인을 이제 만들어야겠습니다. 누르시고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동영상.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유튜브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광고랑 오버레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너 형식의 위주로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로 선택하셔야 돼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동영상에 대한 영상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광고하는 거지, 배너를 통해서 동영상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닌 디스플레이로 배너 광고를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웹사이트를 입력해 줍니다. 계속 누르시고, 자, 캠페인 이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은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게 뭐 집행 날짜, 그리고 뭐 어떠한 키워드 종류, 업종, 혹은 뭐 진행자, 광고를 관리하는 사람, 여러 사람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형식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기 편한 그런 방식의 유형을 써주시면 돼요. 이름을. 그리고 광고 유형, 뭐 어떤 검색 광고 유형인지, 유튜브 광고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타겟인지, 혹은 그럼 타겟 같은 경우는 그룹에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설정이 됐고요.
입찰 전략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게 CPM으로 되어 있습니다. CPM은 1000번 노출될 때마다 그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네. 노출이 될 때마다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CPC로 변경을 해줍니다. 내 배너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향상된 CPC 입찰가 기능을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예산이 있겠죠. 예산은 각각의 생각하시는 광고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광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00원 정도 이제 쓰면 되겠죠. 그러면 30일하면 30만 원 예산이 잡히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광고가 내 예상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꼭 설정을 해주세요. 게재 방법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표준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광고 순환 게재는 대부분 뭐 최적화로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광고를 처음 집행할 때는 이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2가지의 혹은 3가지의 광고 소재를 놓고 어떠한 광고 소재가 좋은지 A/B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소재들이 동일한 비율로 우선 노출을 되어야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아주 수월하거든요. 그러면은 약 한 일주에서 혹은 한 달 동안 노출 수제에 이제 비례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노출 소재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 뒤에는 좋은 소재를 이제 주력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균등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옵션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비율로 노출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나중에는 최적화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일정은 뭐 아직 저는 뭐 세부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및 종료일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게재 빈도 설정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권장 부분인데 이거는 구글 애즈에서 알아서 이제 해주는 방식인 거죠. 근데 몇 번을 게재를 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입찰가에 따라서 이제 게재 빈도가 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한 설정을 합니다. 제한 설정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A라는 고객한테 내 광고가 하루에 뭐 10번 이상 이렇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A라는 광고는 나에 대한 브랜드 혹은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약간 짜증 유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출 제한 설정을 걸어둔 다음에 만약에 A라는 고객한테 하루에 3번 광고를 노출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광고 집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 설정을 두고 한 사람에게 하루 동안 몇 번의 광고를 보여주겠다. 최대치를 설정해 주시면은 그 이상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위 기간도 뭐 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 광고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게재되는 횟수 제한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재 빈도 설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외 부분은 체크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설정 눌러보시면은 기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광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거는 PC에서만 노출이 되는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설정 안 해도 PC에서만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와 태블릿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만 노출이 되도록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캠페인 URL 옵션하고 동적 광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우선 다 세팅이 되었고 광고 그룹을 이제 설정을 해 볼게요. 광고 그룹 또한
자신이 알아보기 쉬운 그런 명칭으로 자유롭게 선정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테스트 광고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겟팅을 세팅하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잠재 고객을 보시면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와 상호작용한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리마케팅이라는 명칭이 쓰여집니다. 리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내 상품 혹은 서비스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수많은 잠재 고객 데이터 모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웹사이트 방문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유튜브 광고, 배너 광고를 리타겟팅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 고객, 리타겟팅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애즈를 연동한 상태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따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모수를 쌓기 위한 그런 설정이 필요한데, 그 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구글 애즈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하는 방법과 그리고 잠재 고객 리타겟팅을 하는 모수 쌓는 방법을 제가 올려두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나서 설정을 하시고 나서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잠재 고객 타겟에서 이런 방문자 세팅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익히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이제 타겟팅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배너 광고, 유튜브 배너 광고에서 이 잠재 고객 리타겟팅을 통해서 하는 마케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야지만 전환값이 높게 나오고 광고 효율이 그만큼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수 잠재 고객 세팅을 할 때 기본값을 내 사이트 방문자 혹은 내 상품을 조회한 사람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계정 위치입니다. 저희는 유튜브에만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광고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겟팅에서 계정 위치를 클릭합니다. 유튜브 주소를 가져옵니다. 유튜브 URL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웹사이트가 뜨죠. 여기서 웹사이트 클릭, 그리고 유튜브.com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정이 유튜브.com 사이트에만 내 광고를 진행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완료를 눌러줘요. 그럼 이처럼 게재 위치는 유튜브에만 게재될 수 있게 설정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자동 타겟팅은 타겟팅 없음으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광고비를 좀 저희 예산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수적 자동화보다는 좀 더 타겟팅에 초점을 맞춘 자동 타겟팅 없음으로, 내가 지정한 타겟팅에만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돌려보시고 효과가 괜찮게 나온다, 기대 이상보다 효율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보수적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보수적 혹은 공격적보다는 처음에는 좁게 이렇게 가다가 넓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가는 저는 2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예상 입찰가를 먼저 설정하고 나서 광고를 진행해봐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광고가 전혀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입찰가를 더 높여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광고는 노출은 잘 되는데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럴 때는 하향 조정을 좀 해가지고 그 적정 수준을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찰가는 우선 저는 200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적 광고
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적 광고는 사실 사용자에 맞춰진 그런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내 상품을 특정 상품을 봤습니다. 원피스를 봤는데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중에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배너에 내가 봤던 상품이 그대로 이미지가 되어 있고 상품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20% 세일 이런 문구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동적 광고예요. 사용자가 봤던 상품을 그대로 다시 노출을 시켜주는 거. 그거에 대한 세팅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유튜브 광고에 초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만들겠습니다. 캠페인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캠페인이 만들어졌고 하단에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광고 소재를 만들어야겠죠. 광고 및 확장을 눌러주시고 반응형 이미지 광고보다는 저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업로드를 통해서 소재를 제작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업로드에서는 미리 그 사이즈에 맞는 배너가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300에 60 사이즈가 지금 안 올라갔네요. 분명히 여기에는 360 사이즈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너를 제작할 때 뭐 사이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선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3개의 배너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동할 URL을 넣으시게 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튜브 광고에 대한 광고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광고를 돌리게 되면은 내 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배너가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하고 이 오른쪽 배너 부분에 내 사이트 배너가 노출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입찰가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 배너가 노출이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입찰가가 높을수록 뭐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찰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노출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클릭수가 그에 비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적정 가격을 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